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진행이 되는 그 관계로 제가 좀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이미 4월 13일 날 퍼블리싱이 되어졌고요. 이름은 Compliance Management System, 그래서 영어로는 CMS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을 한글로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좀 남았어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지금 이제 KS 작업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KS 작업을 제가 책임자로서 지금 진행을 했고, 그 한글판에서는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이다라고 명명을 일단은 했어요. 예, 규범 준수인데 이 규범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법규범, 그리고 조직의 조직규범, 윤리규범. 예, 일단은 그 범위는 무조건 포함이 되지는 범위예요. 그냥 뭐 컴플라이언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준수 경영 시스템? 근데 도대체 준수의 대상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되는 대상이 이게 법규범이냐, 조직규범이냐, 뭐 사회규범이냐, 이렇게 뭐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규격이 의도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법규범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조직이 선택해야 되는 바운더리 중에서 조직규범, 이 얘기는 어떤 뭐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규정, 윤리 강령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회사는 여기다가 뭐 사회규범까지도 집어넣을래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는 가능하지만 가장 최저한으로는 법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조직규범과 사회규범의 그 바운더리는 여러분들이 뭐 인증을 준비하신다거나 이럴 때 회사 안에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법규범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왜냐하면 이제 조직규범과 사회규범까지는 약간의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 회사는 어디까지를 이 바운더리에 집어넣을 거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본질적으로 제가 이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 규격을 개발하는 이제 한국의 어떤 엑스퍼트로 참여를 해서 저희가 이 37301이라고 하는 규격을 개발할 때 어떤 것인가를 벤치마킹을 해서 규격을 개발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37001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뭐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2010년도에 만들었던 영국의 브라이버리 액트를 가지고 모델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런 모델로 삼을 만한 것들을 저희가 분석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이런 어떤 규격을 개발하는 모티브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때 모티브로 사용을 했던 게 이 자료예요. 그래서 ISO CD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이 규격이 IS까지 나오기까지, CD는 이렇게 뭐 저희 위원들이 처음에 그 커미티 드래프트라 그래가지고 커미셔너들이 이 드래프트를 만들 때 초안을 잡는 안을 CD 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대지면 DIS 버전이라 그래서 드래프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버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가 나오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IS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미 IS 버전은 앞부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미 4월 13일 날 퍼블리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ISO라는 이름으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의 USDOJ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보면 USDOJ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미국의 법무부를 얘기해요. 미국의 법무부를 저희는
DOS 그래서 Department of Justice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DOJ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이라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ECCP라고 불러요. 예. 이 ECCP가 뭐냐면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DOJ의 어느 부서냐 하면 크리미널 디비전 그래서 형사국이라고 있어요. 형사국에서 어떤 것들 기업의 코퍼레이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그런 어떤 평가 지침서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 지침서들은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크리미널 디비전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형사국이라고 불러요. 이 형사국 안에 어떤 게 있냐면 프라우드 섹션이라 그래가지고 경제범죄과라고 있어요. 사기라든지 뇌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회계부정이라든지 탈세라든지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프라우드 관련된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다른 말로 화이트 범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어떻든 크리미널 디비전에서 회사의 이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를 한다. 그리고 이건 또 어디냐 하면 안티트러스트 디비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같은 곳인데 안티트러스트 디비전은 반독점국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담합이 미국에서는 사기 종류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이게 100원짜리야. 그런데 경쟁자하고 만나서 이거 100원짜리인데 우리 110원에 팔까? 이게 미국에서는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사벌의 대상이 되어져요. 지금 보시면 하나는 크리미널 디비전 또 안티트러스트 디비전 이렇게 해서 어떤 형사 소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검사죠. DOJ 안에서 법무부 안에서 지금 검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평가 왜 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크리미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크리미널 디비전에서 이 CCP를 평가를 하는데 이게 지금 2019년 4월 달에 나온 거고 이게 2020년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비전에서는 자기네들이 1년 동안 그 기업들 이 CCP 이 부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이 기준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는데 지금 맨 앞부분에 보면 뭐냐면 Federal Prosecution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연방 기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이 형사 문제가 생겨서 얘를 기소할 거야 말 거야를 판단을 할 때 이 CCP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를 해서 제가 노란 걸로 얘기를 했죠. 만약에 그런 어떤 그 위법 행위를 할 그 당시에 educate 여기 지금 네 번째 노란 거에 보면 adequacy and effectiveness 우리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충분하고 그리고 효과적이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소 유예라든지 기소 면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거에 보면 United States Sentencing Guideline 그래서 또 하나는 법원이 양형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기소가 되더라도 양형에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해서 어때야만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만하고 그리고 그게 효과적이어야만 지금 얘기했던 두 가지 부분에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냥 존재한다고 해서 또는 뭐 서류상으로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거의 한 166개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그 평가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용들을 가지고 그거를 일반 기업들한테 공개해요. 공개하고
작년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거나 면제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다 공표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렇게 해마다 이 CCP라고 하는 이 오픈되어지는 내용 안에 업데이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우리 37301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이 CCP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DOJ 같은 데 가면 이런 자료들이 많이 오픈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많이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에 접목시키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ISO 37301이 이거를 모델로 삼았다고는 하지만 이것만큼 그렇게 정교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증 규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대기업이든 중기업이든 또는 소기업이든 또는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다 이 규격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거거든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라라는 방법보다는 기업 보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 라고 하는 측면이 좀 ISO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좀 못 쫓아오는 약간의 그 갭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ISO 규격도 물론 중요하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CCP에서 어떤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떨 때 우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그게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도 이미 법원에서 이 CCP를 평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 다른 어떤 결과가 일어났었어요.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경영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경영 시스템이 효과적이냐라는 거를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말씀을 드린 이 CCP에서 이분들이 이 경영 시스템을 그 효과성 아까 효과적이고 얼마나 이 리스크에 충분하느냐라는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네,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잘 설계가 되어졌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잘 설계가 되어졌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느냐, 이거를 자꾸 효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효과성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효과가 발휘되도록 이 경영 시스템이 뭐예요? 실시되고 있느냐라는 거를 본인들이 판단한다는 거고 평가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기능하고 있느냐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뭐 경영 시스템이 있어, 문서상으로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DOJ, 우리가 얘기하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은, 자, 여기 지금 보면 파운더멘털 퀘스천 그래가지고 이 퀘스천이 한 166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토픽이 뭐냐,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이 건이 뭐 사기건이야, 또는 이 건이 뇌물건이야, 또는 이 건이 탈세야, 또는 이 건이 뭐 회계부정이야, 또는 이 건이 뭐 담합이야, 뭐 횡령이야, 배임이야, 이런 어떤 토픽에 맞춰서 이 질문들이 적정하게 뭐가 돼요? 재구성이 돼서 평가에